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이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봤던 게 이런 거였어. 뭐였냐면 이제 전자를 표현하는 숫자가 양자수였는데 그 양자수를 이용해서 이제 컴퓨터에다가 어떤 식을 집어넣고, 근데 그 식은 뭐냐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 이상인 것을 점으로 찍어서 나타내 주자라는 이렇게 조건을 달아준 거야. 자, 그래 놓고 점을 찍어 놨더니만 우리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와 자기양자수에 따라서 이런 식의 그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형으로 되어 있는 애를 S 오비탈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1s 첫 번째 껍질의 구형이다 그래서 1s, 두 번째 껍질의 구형이라 그래서 2s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렇게 되면 P오비탈은 이제 부양자수죠. 그죠? 부양자수. 자, 부양자수가 1일 때 모양이 달라졌어요. 그죠?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됐냐면 뭐 이런 식으로 귓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는 이걸 뭐 아령 모양이라 이렇게 배울 거야, 아직도. 근데 이제 이렇게 귓볼로 되어 있는 귓볼처럼 생긴 애가 두 가지가 생긴 거죠. 그지? 그렇게 되면 이 오비탈을 가리켜서 이제 P오비탈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P오비탈이라 그러고, 이때 자기양자수에 따라서, 자, 자기양자수에 따라서 마이너스 1일 때와 0일 때, 1일 때는 뭐가 다르면 방향이 달라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지축에 걸쳐져 있는 그러한 오비탈을 그렸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똑같이 귓볼인데 이렇게 해서 어디에 걸쳐지게 되냐면 이제 축에 걸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또 이런 식으로 자,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색깔을 칠해 놓은 거지, 실제로는 이제 점만 찍힌 거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자기양자수가 세 가지니까 방향도 세 가지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또 다른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귓볼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형성되게 되고, 이때 이렇게 제가 분홍색으로 나타내 준 거 있죠? 얘들은 이제 Y축에 있으니까 이거는 EPY라고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두 번째 껍질의 P오비탈인데 얘네들의 방향은 무슨 방향? Y 방향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 또 지금 녹색으로 표현해 준 건 EP가 되는데 EPX, 그러니까 방향이 X다 이거죠. 알았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점을 찍어 놨다면 얘 같은 경우는 요 원자 핵에서 전자가 발견될 수가 없겠지. 원자 핵에는 전혀 안 찍혔거든. 그래서 이 핵을 포함해 가지고 봐봐. 지금 이제 P오비탈을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P오비탈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제가 면을 그렸거든요. 이게 어느 면인 줄 알겠죠? 자, 여기가 지축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면은 X, Y 면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X, Y 축일 거 아니에요. 여기가 지축이면. 그러면 지금 이 면에서는 절대로 전자가 발견될 수가 없어. 이해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오비탈이 되어 있으니까 이 XY 면에선 전자가 발견할 확률이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xy의 면을 가리켜서 마디면이라는 표현을 써. 마디면. 알았지? 자, S오비탈하고는 좀 다르죠. S오비탈이 이런 면들이 없잖아. 그런데 얘는 이런 면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P오비탈은 이와 같이 몇 P까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냐면 2P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어? 자, 그래서 이제 S오비탈과 P오비탈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여기도 이제 확률이 있을 텐데, 확률은 뭐 거리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S오비탈의 확률하고 그림하고 똑같죠? 똑같잖아. 그림의 모양을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얘가 S인지 P인지를 알려줘야지만 우리가 구분이 가능한 거야. 알았지? 그래서 확률이라는 그래프를 통해서는 이게 S인지 P인지를 정확하게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제 S인지 P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종류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S오비탈하고 P오비탈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 게 이제 오비탈을 본 거죠. 그죠? 자, 어디 보자. 그래서 어디까지 본 거냐면 바로 여기까지 본 거예요. 오비탈. 알겠지? 그래서 S오비탈과 P오비탈의 특징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볼 거는 뭐냐면은 이 오비탈들도 뭘 가지고 있냐면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는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N 값에 의해서만 결정이 됐는데 요번에는 오비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일단 수소 원자서부터. 자, 수소 원자는요. 이게 수소 원자입니다. 자, 이게 수소 원자. 자, 수소 원자는 전자 얼마 있어요? 얘는 이 전자 한 개, 맞지? 수소 원자는 일렉트론이 한 개가 있어요. 자, 일렉트론이 한 개 있기 때문에 이 한 개 있는 전자는 무조건 껍질 수에 의해서만 에너지가 결정되게 돼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1S가 있어요. 2S하고 2P는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전자가 두 개 있으면 이 두 놈이 같은 껍질에 있더라도 반발이 작용하니까 에너지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얘는 안 그래. 수원자는 그냥 전자가 한 개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1S 그 다음에 2S, 2P가 같아요. 그 다음에 3S, 3P, 3D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4S, 4P, 4D도 동일해요. 알겠어?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차피 D오비탈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1S, 2S, 2P 같고 3S, 3P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은 지금 이제 수소 원자 말고 헬륨과 같이 전자가 여러 개 있는 이게 다전자 원자라 그래요. 다전자 원자. 자, 다전자 원자는 전자가 두 개 이상 있죠. 두 개 이상 있으니까 1S는 뭐 그냥 어차피 그 1S밖에 없지만 이 주양자소 2일 때는 2S하고 2P도 같이 가지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2S하고 2P에서는 이제 동일한 껍질이라도
전자들 간의 반발 때문에 에너지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스프릿 된다,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어? 그래서 2s, 2p, 3s, 3p, 3d가 이렇게 되고요. 4s, 4p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일단은 주양자 수가 동일할 때는 오비탈, 다시 말하면은 부양자 수가 클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아. 그러니까 2s보다는 2p가 높고 3s보다는 3p가 높은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얘를 전체적인 순서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와 같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3s, 1s, 2s, 2p, 그 다음에 3s, 3p인데 주양자 수가 큰데도 이렇게 해서 여기 두 개가 이렇게 나눠지네요. 알았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네, 그러면 4s, 3d가 3d가 아니라 4s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룰이 있는데 이런 룰을 제가 좀 알려드릴 텐데요. 자, 뭐냐면 자, 다전자 원자의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N 플러스 L 룰이라 그래요. 규칙이에요, 규칙. N 플러스 L 룰. N 플러스 L 룰은 이런 거야. 첫 번째, N 플러스 L 값이 작을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다라는 거 있고요. 알았지? 자, 두 번째, M 플러스 L 값이 같으면 주양자 수가 작을수록 에너지 준위가 작다라는 룰이 있어요. 알았지? 그러니까 N은 주양자 수. 1s, 2s 할 때 1, 2 같은 애들이 주양자 수. 부양자 수는 s 오비탈이 0이면 p 오비탈은 1이고 d 오비탈은 2예요. 알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오비탈의 종류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고? 부양자 수가 달라진다고. 알겠어? 자, 그럼 보세요. 그럼 밑에다가 M 플러스 L 값을 써볼게. 1S 1입니다. 왜냐면 S가 0이잖아. L 값이. 2S 2죠? 2P하고 3S 봐봐. 얘들 얼마지? 3이야. 자, 2P는 N 값이 2고 L 값이 1이거든. 더하면 3. 자, 3S는 N 값이 3이고 L 값이 0이니까 더하면 또 3. 알겠지? 자,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M 플러스 L이 같으면, 같죠? 그러면 주양자 수가 작은 애가 에너지 준위가 작아서 2P하고 3S 중에는 2P가 작은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 3P, 4S. 자, 3P, 4S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4가 돼요. M 플러스 L 값이. 그러면 M 플러스 L이 4인 애는 3P하고 4S인데 그 둘 중에는 뭐가 에너지 준위가 작아야 돼? 당연히 3P가 작아야죠. N 값이 작은 애니까. 4P는 아예 M 플러스 L 값이 얼마가 되냐면 5가 돼버려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M 플러스 L이 큰 애가 에너지 준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알았어? 그래가지고 얘네들 3D하고 4P까지 여기까지만 보자. 자, 얘네들은 무슨 값이라고요? 이게 5 값이라고. 5. 얘네가 5라고. 그러니까 왜 3D가 에너지 준위가 높은지 알겠지? 4S보다는. 4S는 M 플러스 L 값이 4인데 3D는 M 플러스 L 값이 5야. 아예 3D는 M 플러스 L 값이 더 큰 애죠.
알았지? 그래서 3D하고 4P가 똑같이 5예요. 그러면 똑같이 5인데 주양자수, 다시 말해 N값이 작으나 에너지 작다 그랬으니까 3D가 4P보단 작아야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건 룰이니까 여러분들이 규칙을 알아두기만 하면 돼. 알았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룰에 의해서 에너지 준위가 결정되어 있는 게 다전자 원자들이야. 자, 그러면 수소 원자와 다전자 원자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와 같이 오비탈들의 에너지 준위가 달라진다는 차이점이 있는데 걔네들은 어떤 결과를 낳냐 하면요. 보세요. 2에서 1로 전이할 때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빛이 하나만 나와요. 여러분 이제 보의 원자 모형에서 배운 것처럼 자외선에 해당하는 영역의 빛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헬륨 같은 경우는 2에서 1로 전이할 때는 이렇게도 2에서 1로 전이하는 거지만 2P에서 1S로 가는 것도 2에서 1로 전이하는 거야. 그제? 그러면 빛이 몇 가지 종류의 빛이 나와요? 2가지 종류의 빛이 나오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ES하고 EP가 에너지 준위가 똑같지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2가지 종류의 빛이 나온다면 결국은 다전자 원자들은 선 스펙트럼 수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많아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앞에서 보의 원자 모형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게 뭐였어? 이런 거였잖아. 선 하나가 여러 개로 스플릿 된다. 나눠지는 걸 설명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 안 된다 그런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이렇게 오비탈 간의 에너지 준위가 다르기 때문에 빛이 여러 개가 나오면서 에너지 준위가 각각 다르게 형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앞에서 보의 원자 모형의 한계가 결국 수소 원자만 한정되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걸 배우고 나니까 이제 수소 원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디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예, 바로 이와 같이 오비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 원자 모형이라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현대 원자 모형을 이제 구름 모형이라 그럽니다. 쓸 데가 마땅히 없네. 자, 현대 원자 모형을 모형 구름 모형이라고 해. 모형. 왜 구름 모형이라 그러냐면 우리가 배웠던 걸 보자. 자, 원자핵은 하나가 있었겠지. 근데 그 원자핵을 하나를 두고 여러 가지 오비탈이 있는 거야. 그지? 뭐 이렇게. 자, 원자 하나 두고. 자, S 오비탈. 1S. 또 2S. 그려지겠지? 그지? 또 2P. 자, 2P도 막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지? 맞지? 3S. 이렇게 그려져. 그럼 막 오비탈들이 겹치면 뭐만 찍히겠니? 점만 찍히잖아. 알았지? 그래서 이 구름이라 그러고 이 점들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점들이 의미하는 건 뭐라 그랬어? 전자야? 아니면 전자가 발견한 확률이야? 확률이죠. 알았어. 그래서 오비탈들을 마구마구 오버랩을 시키면 결국 구름밖에 안 찍힌다고요. 그래서 구름 모양이라 하고 이 구름 모형에서의 그 구름을 형성하고 있는 점들은 확률을 의미하는 거지 전자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됐나요? 자, 그래서 오비탈은 이와 같이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을 의미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오비탈의 종류와 그 다음에 오비탈의 어떤 특징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는 이거 한번 풀어가지고 보시면 선생님이 또 확인해 드릴 겁니다. 아셨어요? 자, 그러면 요번에 볼 거는 이제 원자 안에는 전자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뭐 한 개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 있고 세 개짜리도 있는데 이 전자들을 갖다 이 지금 배웠던 오비탈에 이렇게 뭐 해봐야 되냐면 배치를 해봐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전자의 배치에 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규칙은 기억해 놔야 되겠지. 이거 약속한 거니까. 전자 배치의 규칙이다. 일단 쓰는 방법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써요. 알았지? 자, 그럼 이거 뭘 뜻하는 거냐면 요건 세 번째 껍질이야. 그러니까 뭘 뜻해? 주양자수. 자, P오비탈은 오비탈의 종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X는 뭐에 해당해요? 방향이 됩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주양자수, 부양자수, 여기는 무슨 양자수라 그래야 돼? 자기양자수. 알았죠? 그래서 오비탈의 방향이 되고, 여기 오비탈에는 예, 이렇게 두 개까지 채워지니까 하나 또는 2를 쓰는 거야. 배치된 전자수를 갖다 여기다 쓰면 되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죠.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는 주소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들은 어디까지가 주소냐면 여기까지가 주소가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지금 얘는 이 P오비탈은 아까 몇 개라 그랬어? P오비탈은 3개라 그랬죠. P오비탈은 3개. 자, 이 3개 중에 하나에 대한 얘기야.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X고 이게 Y고 이렇게는 안 해. 어느 게 X인지는 우리가 구분하지 않아. 하지만 이 중에서 하나의 P오비탈이란 뜻이에요. 이 하나의 P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 있는데 전자가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얘가 바로 얘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림으로 그리면은 지금 이와 같이 그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규칙을 좀 봅시다. 첫 번째, 싸움의 원리. 낮은 에너지부터 채워진다. 알겠지? 낮은 에너지부터. 그럼 봐봐요. 자, n이 1일 때 1s 밖에 없죠? 자, n이 2일 때 ES도 있고 EP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n이 3일 때 3S도 있고 3P도 있고 3D도 있어요. 자, n이 4일 때 4S도 있고 4P도 있고 4D도 있고 뭐 4F도 있는데 여기까지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돼요. n이 5일 때까지만 해볼까? n이 5일 때는 OS도 있고 OP도 있고 OD도 있어요. 뭐 OF도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전자 배치하는 순서는 이렇게 편안하게 대각선으로 그으세요. 이렇게 내려보면 됩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써볼게. 낮은 에너지부터 들어갔으니까 1S, 그 다음 어디에요? 2S죠. 그 다음에는 2P죠. 2P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3S로 가야지. 그지? 자, 3S 다음엔 어디로 가냐면 3P로 갑니다. 3P 다음에 어디, 뭐였죠? 4S였죠. 그 다음 3D. 뭐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자, 보자. 어렵지 않지?
1s, 2s, 2p, 3s, 3p, 3d, 4s, 4p, 4d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해서 대각선은 이렇게 그어요. 이렇게 그으면 돼, 순서는. 그럼 첫 번째 대각선에서 1s 만나니까 1s. 두 번째에서는 2s 만나니까 2s. 2p 다음에 3s잖아. 그지? 그럼 2p 다음에 3s. 자, 그 다음에 2p, 3s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3p, 4s로 가죠? 그래서 3p, 4s. 그 다음에 3d로 가니까 d는 이런 식으로 돼버리죠. 알겠죠? 그래서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순서대로 채워진다. 옆에 있는 그림보다는 이게 더 쉬울 거야. 알았지? 에너지 준위가 낮은 순서대로. 자, 그 원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싸움의 원리라고 합니다. 알았죠? 싸움의 원리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순서대로 채워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파울리의 베타 원리. 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어떤 거냐면,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자는 오비탈에 최대 2개까지 배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 전자는 최대까지 배치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s 오비탈은 전자를 몇 개까지? 2개까지 채워줘요. s 오비탈은. 자, p 오비탈. p 오비탈은 전자가 6개까지 채워집니다. 알겠지? 뭐 d 오비탈은 10개까지 채워지나? 뭐 d 오비탈은 중요한 게 아니고, 알았지? d 오비탈은 안 나와. 그래서 s 2개, p 6개 이렇게 채워지는 거야. 이게 몇 개? 최대로 채워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채워진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제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요, 서연아, 졸립지? 저 과자 좀 먹어. 과자. 요 과자 해가지고 선생님이 새로 하나 갖다 놨어. 사탕. 사탕. 그거 새로 한번 맛봐봐. 맛있을 거야. 다른 사람들도 한번 먹어봐. 저 졸린 사람들은 먹어. 왜? 이거 비싼 거 사는 거야, 얘들아. 니들 졸지 말라고. 알았지? 새로운 아이템이야.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먹으면서 해요, 먹으면서. 졸리면 먹으면서 하면 돼. 커피 사탕도 있어. 그, 사탕이 더 좋은 것 같아, 그지? 캔디가 더 낫지 않냐? 자, 봐봐. 자,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자, 베타, 이제 실제로 이제 얘기해 줄게. 결론이 이거야. 결론은 한 오비탈에 2개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베타가 뭘까? 베타. 자, 우리 국어에 보면 이런 거 있지. 베타적이다. 맞지? 베타적이라는 얘기 뭐지?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싫어한다. 그래서 싫어한다는 뜻은 똑같은 전자가 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똑같은 전자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전자란 것은 우리가 배웠던 N값, L값, ML값, MS값이 같으면 같은 전자야. 이 4개 중에 하나가 다르면 다른 전자다. 알겠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이야. 자, 어떤 오비탈이 있어. 자, 또 오비탈이야. 이게 이제 오비탈. 집이야, 집. 쌍용 아파트 101동 101호야. 집이 있다 이 말이야. 알겠지? 자, 이 집을 표현하는 거는 N값, L값, ML값, 그 다음에 하나는 MS가 있어요. 이 4가지가 조합이야. 알았지? 좋아. 그러면 1, 0, 0 요까지 보자. 이거 뭐의 주소예요? 100은 첫 번째 껍질에 S오비탈이라는 뜻이야. 알았니? 그게 10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몇 S를 표현하고 있어? 1S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전자가 스핀 양자수가 플러스 2분의 1을 가질 수가 있어요. 플러스 2분의 1. 알겠지? 자, 그러면은 보자. 1, 0,
0이야. 그런데 이런 전자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 그랬잖아, 내가. 이게 플러스 2분의 1이면 얘하고 똑같은 전자야, 다른 전자야? 똑같은 전자가 되는 거야. 근데 세상에 이런 전자는 없대. 그러면은 적어도 뭐가 다르면 다른 전자야? 스핀 양자수가 다르면 다른 전자야. 그러니까 결국 100 플러스 2분의 1은 없지만 마이너스 2분의 1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자, 그럼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얘들이 스핀 양자수 서로 다른 거죠. 그지? 그럼 얘네들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플러스 2분의 1짜리 하나,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하나 해가지고 몇 개까지 들어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알겠지? 그래서 이제 s-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가 채워지는 거고, 자, p-오비탈이 있죠? p-오비탈은 도합 6개의 전자가 채워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 그럽니다. 아셨죠? 두 번째, 훈트위치. 훈트위치는 이런 규칙이에요. 자, 홀 전자가 많을수록 안정하다. 홀 전자가 많을수록 안정하다. 자, 봅시다. 자, EP2래요. 자, EP2는 두 번째 껍질에 p-오비탈의 전자가 2개 있다는 뜻이죠. 그치?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p-오비탈이 있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p-오비탈이 있어요. 근데 이제 p-오비탈이 전자가 채워지는데요. 두 개를 채우는 거죠. 전자 두 개를. 전자 두 개를 채울 때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채울 수도 있어. 그지? 그런데 전자가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전자가 같은 오비탈에 있는 경우와 다른 오비탈에 있는 거지, 얘들은. 왜? 이거 하나하나가 오비탈이니까. 그치? 자, 그럼 보면 전자가 음전기를 가져요. 음전기. 자, 음전기를 갖는 애가 이렇게 같은 오비탈에 2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전자 간에 반발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반발은 어떤 상태든 간에 불안정하게 가는 요소야. 그러니까 전자는 이런 식으로 있다가는 이런 식으로 있는 경우와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경우 중에는 안정한 상태는 뭐가 더 안정해? 요 놈이 안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훈트 규칙은 뭐냐면 홀 전자가 2개 있는 경우와 이건 0이, 그러니까 이게 2개예요. 이런 걸 홀 전자라 그래. 그럼 홀 전자가 이렇게 2개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는 뭐가 더 안정하다? 얘가 더 안정하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상태로 봤을 때 얘네를 바닥 상태. 요 놈은 들뜬 상태라 그래요. 알겠지? 자, 그래서 전자 배치를 할 때는 들뜬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바닥 상태로 하게 돼요. 알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훈트 규칙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룰을 안 따라가는 애들을 전부 다 들뜬 상태라 그래요. 첫 번째가 뭐였지? 낮은 에너지부터 채워지는데 높은 에너지가 먼저 채워지면 얘도 들뜬 상태야. 그 다음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있죠.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들뜬 상태라는 얘기를 안 하고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쓰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 예를 들어서 이건 들뜬 상태라는 얘기를 안 써요. 이건 뭐야? 불가능하다. 이렇게 불가능하다. 알았지? 자, 그러면 훈트 규칙은 훈트 규칙은 들뜬 상태라는 표현을 쓰죠. 파울리의 베타 원리와 그 다음에 훈트 규칙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자 배치를 좀 해봐야 되겠죠? 해봅시다. 한 몇 가지 종류, 한 6가지 종류만 좀 해봅시다. 자, 일단, 전자수는 뭐와 같아요? 전자수는 원자 번호와 같습니다. 알겠지? 왜? 원자 번호가 양성자수니까 전자수는 원자 번호와 같아. 자, 탄소 몇 번이냐면 6번이에요. 8번, 10번, 12번, 15번, 19번.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운 규칙대로 이제 채우면 돼. 자, 여기 탄소부터 1s2, 그다음 2s2, 2p는 2개까지만 있겠네요. 맞죠? 그죠? 총 6개니까. 그다음 산소 8번 1s2, 2s2인데 얘는 얼마가 돼? 2p 4. 그럼 8개 맞죠? 그지? 자, 네온 1s2, 2s2, 2p6. 그럼 총 10개 맞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마그네슘 2, 2s2, EP6가 10개입니다. 2개 더 채워졌죠? 3s2 이렇게 가야죠. EP 다음에 3s니까. 다음 인 1s2, 2s2, EP6, 3s2 다음에 3p 몇 개 들어야 되겠어? 3개. 알았죠? 다음엔 포테슘, 칼륨 19번 1s2, 6까지 10개 18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3p 다음에 4s로 가야 돼. 그래서 4s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엔 이제 홀 전자수. 자, 홀 전자입니다. 홀수계의 전자. 그지? 그러면 이제 탄소부터. 탄소는 EP2잖아. 그 EP2면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죠. 전자가 하나, 둘. 그럼 홀 전자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자, EP4. 얘도 홀 전자수를 따질 때는 피오비탈이 3개인데 전자가 하나, 둘, 셋까지 채워지고 넷 이렇게 채워질 겁니다. 그럼 몇 개 나와? 2개 나오죠. 그래서 산소도 2개네요. 알았지? 탄소도 2개, 산소도 2개. 자, 네온. 자, 여러 번 해봐. 네온 몇 개야? 0개죠, 뭘. 그지? 홀전자가 없지. 자, 마그네슘 몇 개예요? 얘도 0개죠. 왜냐면 3s에 2개 다 채워졌으니까 홀전자가 없는 거야. 자, 인 몇 개예요? 이는 어디만 보면 돼? 3p3만 보면 되겠지? 그럼 몇 개가 돼야 돼? 3개.
자, 그 다음에는 얘는 한 개네, 한 개. 왜냐면 4s1에 한 개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전자 한 개가 홀로 있겠죠. 그래서 홀전한 수는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전자 배치를 통해서 홀전한 수를 판단해야 돼. 그 다음에는 이제 최외곽 전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원자가 전자라 그래요. 알았지? 원자가 전자다. 알았지? 최외곽 전자. 그럼 최외곽 전자는 뭐냐면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야. 오비탈이 아니에요. 그럼 맨 마지막 껍질은 이렇게가 마지막 껍질이지. 자, n 값이 껍질을 의미한다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 껍질은 마지막이에요. 그럼 몇 개예요? 최외곽 전자 4개. 이렇게 몇 개가 돼요? 6개. 그 다음에 이렇게는 8개지? 8개. 그 다음 몇 개예요? 마그네슘은 2개. 그지? 그래서 3s2니까 최외곽 전자는 2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는 몇 개가 돼요? 이렇게는 5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는 1개가 되는 겁니다. 자, 전자 배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이런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는 홀 전자수, 두 번째는 최외곽 전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러한 원자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요. 그러니까 뭐 자, NA가 있어. 자, NA는 이게 11번이거든요. 그럼 1s2, 2s2, 2p6 한 다음에 3s1이 NA예요. 그럼 여기서 전자를 하나 잃죠. 그럼 뭐가 되냐면 Na 플러스가 됩니다. 11번짜리가. 전자를 잃을 때는 반드시 맨 마지막에 있던 전자들을 잃어줘야 돼. 에너지 제일 크네. 얘가 제일 불안정하니까 얘를 잃어야 돼요. 그러면 Na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Na 플러스는 1s2, 2s2, 2p6 이렇게 되죠. 전자 배치하고 나니까 뭐와 같은 전자 배치예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죠. 네온이 10번이니까 전자 배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안정한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때 얘네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안정한 이온이다 라고 얘기해 줘요. 알았어요? 안정한 이온 뭔지 알겠지? 안정한 이온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때입니다. 그럼 또 다른 거 볼까요? 자, CL 볼게요. CL. CL은 17번. (3p5가) 17번이에요. 그러면 CL과 같은 원자들은 음이온을 형성한다고. 전자를 얻어요. 전자를 얻는데 이 전자를 얻을 땐 마찬가지